안녕하세요. 인베드 비전의 배주입니다. 이번 장은 저번 장에 이어서 다양한 화수 처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그 딥카피라는 그런 카피 메소드를 사용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복사를 할 때는 보통 어, 그 넘파이에서 파이썬에서 넘파이를 복사를 하게 되면 만약 이미지를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만약에 1이라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거는 주소를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 1을 변경하거나 이미지라는 파일을 변경하더라도 서로 주소만 복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얇은 복사라는 개념으로 이건 좀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C에서 사용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고요. 어쨌든 원하는 객체가 있고 그다음에 복사된 객체가 있지만 참조된 데이터는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 데이터에서 제가 낙서를 하게 되면 뭐 얘를 보든 얘를 보든 동일하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깊은 복사라는 그래서 이제 딥카피라는 그런 내용으로 참조되어 있는 거를 메모리 영역에 원 객체가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주소를 가지고 있다면 주소를 복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요 메모리 영역을 그대로 또 하나의 메모리 영역에 해주고 그다음에 새로운 주소로 복사해 줄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그 주소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데이터를 복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음, 깊은 복사라는 딥카피라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에서는 이렇게 API가 존재하는데요. 뭐 여기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안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한데 요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C에서도 이렇게 그 API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여기 카피를 임포트 해가지고 카피를 가지고 실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드를 보면서 같이 이거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맨 처음 제가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눈으로 보내게 되면 파이썬에서는 모두 뭐 C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주소 번지를 가지고 있는 애였다면 주소를 복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이제 1번의 id라는 명령어가 이제 주소 값을 출력해 주는 건데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a라는 애를 출력해 보고 주소를 복사된 A의 주소를 출력해 보고 A라는 애의 주소를 출력해 보고 그 다음에 B의 값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B 제로에 있는 값을 변경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주소 번지는 B나 A나 동일한 주소 번지를 지정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 다 값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B도 출력해보고 A도 출력해봤는데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A는 변경한 적이 없죠. 코드상에서. 근데도 이제 B도 값이 변경됐고요. 하지만 이때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예 B한테 이거는 새로운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새로운 값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주소가 변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A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관성이 없는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B의 아이들을 출력해 보면 주소는 바뀌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메모리 번지를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용하는 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요거는 완전 다른 데이터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요 카피를 임포트 해가지고 딥카피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A를 B에다가 복사를 해준다라는 이런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복사를 해주게 되면 이때 바로 그 다음에 A를
A의 주소를 지금 출력해 보면 여기 있는 요 주소랑 같죠. 이렇게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B의 값도 제가 7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7로 변경하고 난 다음에 해보면 얘는 A의 값은 변경이 안 된 6, 2, 3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은 7, 2, 3으로 A에서 이제 딥카피를 하긴 했지만 제가 값을 변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 번지도 서로 다른 주소 번지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카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깊은 복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 이런 카피라는 임포트에서 사용해도 되지만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넘파이에서도 카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같이 보여드리면 C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래서 C라는 애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사이즈는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프린트 id c를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d를 제가 c로 넣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면 프린트 id d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라는 애한테는 c.cop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다고 쳤을 때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id 2.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C 주소를 출력. 그래서 D2 얘를 추가로 더 돌려보면 지금 C와 D의 주소는 동일한 걸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넣었으니까 당연한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카피를 놓게 되면 새로운 메모리 번지.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와서 어, C는 아니죠. 네. D는 C로 넣게 되면 당연히 얘는 실질적으로는 이 C라는 애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메모리 상에 얘는 뭐 2만 번지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2만 번지에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큰 우리 넘파이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이거 그리는 건 제가 여기 코드에는 없지만 요 딥카피라는 것도 동일하고요. 아니면은 A 점 카피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제 C의 주소에 2만 번이 적혀 있을 거고 이렇게 두면 당연히 요 D라는 애한테도 이렇게 2만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 번지는 똑같겠지만 만약에 제가 2에다가 C 카피 아니면 요 D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카피를 해서 요렇게 넣어주면 요거를 하나 더 메모리 번지 뭐 3만 번지에다가 요거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거를 여기가 2만 번지였다면 여기는 3만 번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라는 애한테는 3만 번지를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리를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여기 이제 결과가 여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제 메모리 요거를 복사하는 그런 거를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이제 뭔가를 하실 때도 편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열로 이제 복사해 놓고 메모리 번지에 두 군데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크기의 형태를 변환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리사이즈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것들은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차 또 한번 해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 같고요. 리사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를 가져오는 건데, 어, 요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요 코드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리사이즈라는 함수를 아마 따라가 보시면 거기에 적혀 있을 텐데,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가로를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미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콤마를 더 구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코드를 한번 실습을 해보면 요 코드를 다 지우고 실습을 한번 돌려보면 하나는 원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0.5 그리고 요거는 지금 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프로세서를 다 끄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좀 설명하는데 리사이즈를 한번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리사이즈를 따라가 보면 어, 이쪽에 그 결과 쪽 나오는 이미지를 런으로 잡고 fs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dsize라는 거.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든 요거를 이제 파이썬에서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얘는 런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fx랑 yx라는 넣는 방법. 지금 보시면 여기에 넌을 넣어주고 fx와 fy라는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즈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dsize, 결과를 내보낼 사이즈를 선택하거나 요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선택하거나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PPT로 돌아와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두 배로 증가시키라고 했어요. 요 지금 그 높이랑 가로 세로 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에다가 곱하기를 이해해주는 방법으로 두 배로 크기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fx에다가 비율적으로 넣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두 배가 될 거고 0.5를 넣어주면 fx 값이 지금 곱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로 세로에다가 x축 y축에다가 요 fx랑 요 fy라는 값을 두 개를 곱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좀 비교해 보려면 다시 코드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결과를 다시 보려 그러면 여기다가 아니야 요 지금 1번을 제거하고 얘는 제거하고요. 얘도 제거하고 돌려보면 원본 이미지라 이렇게 작은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궁금하시면 해봐야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남을 텐데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시 이제 얘를 지우고 얘를 키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해서 얘는 크기를 키우면 크기가 키우는 건 잘 돼요. 맞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0.5를 곱하면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한번 돌려보면 알겠죠? 뭔가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아규멘트가 플롯이라고 하네요. 인티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0.5를 곱하는 순간 얘의 값이 플롯 형태로 변하겠죠. 얘가 플롯이기 때문에 리턴형이 바뀌겠죠. 얘는 근데 dsize라는 애는 인트 값을 받는 애기 때문에 여기를 형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트를 넣어서 형 변환을 한번 해주면
위에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죠. 0.5나 크게 작아지게 만든다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요. 그래서 0점을 넣어서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는 원래 좀 돌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통해서 어, 리사이즈 통해서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이렇게 큰 이미지로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다시 작게도 만들어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거는 어쨌든 뭔가 기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큐빅이라는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보관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약에 하나의 픽셀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4배로 크게 4픽셀로 나누려고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4배가 커진 거죠. 얘가. 그러면 얘가 여기에 값에 영향을 주고 얘가 또 여기 값에 영향을 주고 얘가 여기 값에 영향을 줘야 되고 또 얘가 여기 값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요 4개를 다시 요 뒤쪽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요 하나로 다시 4분의 1로 줄이려고 그러면 이때 이 4개 값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의 픽셀 값으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보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큐빅이라는 이 보관법이 사실 요즘 가장 많이 널리 사용되는 가장 좋은 보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기 하나의 픽셀을 얻기 위해서 어, 주변에 16개의 데이터를 판단을 해요. 요 하나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기는 몇 퍼센트, 여기는 몇 퍼센트, 여기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걸 다 정해져서 요 하나의 값을 얻기 위해서 요거를 큽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든 작아지든 큐빅 컨트롤이라는 요 보관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법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여기에 가장 이제 뭐 큐빅 말고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성능이 오래 걸리지만 그 가장 그냥 제일 가장 괜찮은 그런 방법이 큐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리얼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다양한 방법 중에 그냥 몇 가지만 그냥 말로 지금 일단은 설명드리면 이게 나중에 다음 장에 다음에 이걸 또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조금 설명해 드리면 어, 어떤 픽셀이 있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좌표상 여기 이 네 개의 좌표상에서 만약에 줄어든다는 가정에서 어, 누구한테 가장 가까우냐에 따라서 걔의 값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접하여 있는 애들의 비율을 따져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뭐 니어리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 그나마 이제 큐빅 컨트롤이 이제 그 16개 이렇게 해서 4개를 구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연산 속도가 사실상은 느린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실무에서 했을 때 이게 연산 속도가 가장 느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요즘 컴퓨터에서는 의미는 없죠. 연산 속도라는 개념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고려 대상이 한 픽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되게 많았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서 이 데이터가 여러 늘어나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없죠. 근데 이제 그냥 리얼리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칸이 이제 쭉쭉 보이긴 할 겁니다. 이런 연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스무스하게 이제 스무스하게 여기 값이 만약에 20이고 그 인접 픽셀이 만약에 26이었다. 근데 얘를 4배로 이게 픽셀이 이렇게 픽셀이 존재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그냥 8배로 증가시킨다 그러면 그냥 리얼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20,
20, 20, 20. 제가 하나 더 그렸네요. 26, 26, 26. 맨 위에는 하나 더 그린 거. 26. 이런 식으로 원래는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커지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죠. 얘랑. 근데 어, 보관법으로 하게 되면 이런 보관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20이고 26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4배를 증가시킨 거겠죠. 제가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여기는 20이고 얘도 20이고 얘는 26인데 얘도 26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는 24가 들어갈 거고 얘도 24가 들어갈 거고 얘는 22가 들어가고 얘는 2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 증가가 스무스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여기랑 요렇게 네모칸이 져지겠죠. 결국은 요 픽셀 요만한 픽셀이었을 때 20과 26이었다 치면은 더 큰 2배로 커진 픽셀에 여기가 전체가 20이고 여기가 26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모칸이 많이 보이는데 계속 확대를 하면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런 보관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확대하는 방법이 화면을 우리가 그냥 확대하는 거, 뭐 그림판에서 확대하는 듯이 확대하는 거지만 어, 이런 우리가 그런 오픈십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확대하는 값을 증가시킴으로써 확대하는 이것도 근데 뭐 얘를 또 이렇게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이 깨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가장 그 확대하는 방법 중에서 네, 가장 비슷하게 그리고 좀 다르게 확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화면만 확대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사각형에서 관심 영역을 나누기인데 어떤 관심 영역을 지정해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심 영역을 지정하면 이미지에서 앞에 시작점, 여기에 시작점과 뒤에가 요 끝나는 점, 요 두 개가 요쪽 끝나는 점을 나타내는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어떤 이미지에다가 요 이미지 중에서 일부를 요 이미지를 잘라서 여기 ROI에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예 관심 영역을 색을 빵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심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그래서 요렇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X축 요만큼, Y축 요만큼 뭐 이런 식이겠죠. 요거는 코드를 한 번만 그냥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로 한번 변경해가지고 RO에다 제가 넣어놨겠죠. 네.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건 또 자르는 것도 있죠. 코드를 다시 돌아와서 방금 실행을 해본 거고요. 다시 실행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좀 빠르게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2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2개가 나왔죠. 여기 잘라서 여기를 까맣게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그것만 자른 거 가지고 IM쇼를 한 거죠. 그래서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은 아까 이제 위에서 봤던 코드죠. 이렇게 해서 이 영역을 여기 ROI에다 넣어준 거고요. 그다음에 요 또 넣어주고 난 다음에 요 영역에는 값을 모두 빵으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IM쇼를 해서 얘를 IM쇼를 해보고요. 영역을 까만색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코드랑은 좀 다르네요. 코드에서는 예, 그렇죠. 코드에서는 2개가 있었죠. ROI를 IM쇼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빵으로 만든 다음에 또 IM쇼를 해본 거죠. 여기서 여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어, 깊은 복사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바꿔서 보내주면 얘 같은 경우 이런 주소 번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얘 주소를 뭐 가져가서 이렇게 할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깊은 복사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깊은 복사가
되어 있는 ROI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고요. 얘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로고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로고 같은 경우는 이런 로고 삽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동영상에서 이제 요거를 한번 실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번 시간 이후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쓰면서 이런 로고 삽입하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동영상에서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은 이미지 로고를 하나 더 열어서 두 개를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 로고에 대한 가로 세로 크기를 알아야지 우리가 여기 영역만큼을 잡아가지고 값을 변경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 0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값 써서 로고를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로고를 넣어주면 이 로고 이미지, 요 이미지가 요 영역에 딱 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열어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는 요 이미지를 여기다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도 한번 넣어보고 이쪽 대각선에도 한번 넣어본 걸 과제를 제가 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요거는 너무 쉬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 시간 안에 뭐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해봐야지 또 다음에 이제 제가 내드리는 문제를 또 잘 풀고 또 과제로 해결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 밝기를 이제 감가상선 감가연산 및 이제 반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입력 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화소가 어떻게 나가냐는데 입력 화소 값이 존재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값을 만약에 쭉 더하면 25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원래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요만큼 64를 시프트 위로 플러스 시켰으면 그냥 값이 250을 넘어가게 되면 얘는 오버플로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를 와서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을 지우고 그냥 값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증가하다가 요 25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떨어져서 다시 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여기 딱 맞게 짠짠짠짠 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하겠죠. 만약 이렇게 생긴 값이 있었다고 치면 예. 근데 그런 값들을 어떤 연산을 통해서 x 값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값을 반전시켜 주는 거죠. 입력값이 원래는 255면 반대로 얘는 0이 돼버리고 출력값은 0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출력값이 128이면 얘는 똑같하게 12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력값이 255면 입력값은 0이 되는 반전을 하는 그래프를 표현해 본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값이 어느 정도 일정 레벨 이상 시프트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입력값이 뭐 128이 넘더라도 64니까 여기 좀 그리퍼 잘못 그려졌네. 이렇게 그려졌어야 되는데 제가 그리다 보니까 좀 190 192가 증가하더라도 255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드상에서 보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더하기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원본 이미지인데 얘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출력하는데 이미지에다가 100을 더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요런 값들이 일정 레벨 이상 올라간 거겠죠. 100을 제가 더해버렸으니까 만약에 뭐 160이었다. 그러다 100을 더해버리면 이 값은 오버플로어가 돼서 당연히 260이 되는데 260은 오버플로어가 되니까 255를 넘을 수 없으니까 이 값은 뭐 4가 되겠죠. 4가 되면 영상에서 4는 엄청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가 그런 100이 증가하는 값 중에 낮은 값들로 영상이 표현돼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겠죠. 우리는 값을 증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여기에 점 찍고 ADD라고 해서 이미지랑 여기다가 또 상수값을 넣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여기다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요. 어떤 다른 값을 넣는데 여기 상수를 넣게 되면 요 배열에 다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뭐 여기다도 그냥 아예 똑같은 크기의 뭐 이미지 2라는 걸 넣게 되면 영상이 뭔가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결과가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아예 상수값을 넣어도 되고요. 이건 뭐 자유롭게 좀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얘가 이제 상수값이면 여기에 전체 계열의 상수값이 다 더해져서 지금 보시면 얘는 반전된 거고 전체적으로 밝아졌는데 여기 이런 값들 이게 실질적으로 엄청 까맣던 값들은 여기 값들은 요 값이나 요런 값들 요런 값들은 255 값으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요게 요 결과가 요 결과가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결과는 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을 시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쓰는 255에다가 마이너스 쓰게 되면 모든 화소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값을 마이너스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마이너스도 가능합니다. 이게 add라고 해서 명령어가 있지만 add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는 명령어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마이너스를 붙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은 반대로 이제 값이 내려가겠죠. 더해지는 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 원하는 결과 그냥 100을 행렬에다가 100을 전체를 더해버리면 오버플로우가 나오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오버플로우로 안 나오고 255로 고정시켜주는 오프시브에서 필요한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밝게 보여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진화인데요. 이진화는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될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화만 알고 있어도 이거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응용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필수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에서도 뭔가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뭔가를 물체를 객체를 찾거나 뭔가를 하려고 그런다면 이진화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를 결과를 많이 얻어내거나 그런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진화를 직접 만들게 돼.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그냥 뭐 조건문으로도 가능하겠죠. 뭐 if 해가지고 뭐 128 이상이냐, 입력값이 128 이상이냐, 그러면은 뭐 1로 주고 128 이하면은 뭐 0으로 주고 뭐 이 표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진화를 어떤 세세한 영역에만 어떤 이진화를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이진화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가장 간단한 스레시홀드 기법을 사용하는 이진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이용해서 이진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C에서 제공되는 API인데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 그 출력 영상이라는 요 부분이 좀 없고요. 이 부분만 빼고는 뭐 인계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대 맥스 밸류 네, 그런 값들을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진화의 종류 네,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진화를만 사용한다라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화하는 방법인데 일단 영상을 그레이 영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받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그레이 영상으로 받아온 다음에 여기 이제 스래시 홀드를 통해서 마스크 값을 뽑아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두 가지 값을 뽑아보면 여기 있는 이제 그 인자값 요건 이미지고 그 다음에 얘는 스레시홀드 할 값이고 맥스 값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출력해 보면 이런 식의 있는 영상이 그레이 영상이 이진화가 돼서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 값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조정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진화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이진화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거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과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과제를
바로 여기서 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 중간고사 전이니까 중간고사 전에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한번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해결하셔가지고 과제에다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한번 과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반이어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내든지 아니면 그냥 문제로만 해가지고 우리끼리 해서 제가 그냥 점수를 점수제로 해가지고 공유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요거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로고랑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거는 뭐 점수랑 좀 연관을 좀 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같이 나중에 이제 중간고사 또 이제 준비도 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